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조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 조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시면 게시물에 대한 테이블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자의 작성자 아이디가 보이고 제목이랑 내용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이 테이블에는 해당 작성자에 대한 이름, 아이디는 보입니다. 자, 아이디는 보이지만 이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까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정답이 조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이블, 회원 테이블과 게시물 테이블이 동시에 합쳐져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왼쪽 테이블은 회원 테이블입니다. 회원 테이블. 오른쪽 테이블은 게시물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색상으로 구분을 해 두었는데 안중근이라는 분이 게시물을 3건 남겼습니다. 선덕여왕이라는 분이 게시물을 2건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조마리아라는 분이 게시물을 2건 남겼네요. 자, 그래서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이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합쳐진 테이블에 작성된 건수를 확인하니까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지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자, 조인은 크게 보시면 연산 방식과 내부 처리 방식으로 2가지씩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이퀴 조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이퀄 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퀄 조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퀄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이퀄 연산이 아닌 것을 non equi join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양쪽에 공존하는 데이터를 조인하는 방식이 이너 조인 방식인데 이너 조인 방식에 조금 더 확장된 것이 아우터 조인 방식입니다. 셀프 조인은 자기 자신의 테이블, 같은 테이블을 서로 조인하는 기법이 셀프 조인입니다. 크로스 조인은 단순하게 양쪽 테이블의 곱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5개가 있고 오른쪽에 2개가 있으면 총 10개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조인이 크로스 조인이 되고, 일반적으로 조인이라고 하면 이퀴 조인과 이너 조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퀴 조인과 이너 조인이 조인에서 거의 한 80 내지 85%를 차지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우선 그 이퀴 조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테이블에서 공통적인 칼럼, 칼럼이 일치되는 행을 찾아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퀴 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르고 밑에 보시면 연산자는 이퀄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실제 예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오라클을 다루고 있지만 국제 표준 기구인 안시에서 안시라는 조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장을 합니다. 물론 오라클 조인은 오라클이 아니면 사용을 못하는 조인이고요. 안시 조인은 오라클이 아니더라도 MySQL, MariaDB, MS SQL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조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라클 조인과 안시 조인을 같이 비교하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오라클 조인입니다.
프람절에 테이블 2개 이상을 작성하시는데 콤마로 연결합니다. 자, 안시 조인은 이너 조인이라고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이너 조인이라는 이너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으셔도 기본값이 이너 조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조인은 왼쪽에 where라는 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equal이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자, 오라클은 o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이러하고요. 자, 이제 다음부터는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 디벨로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기 쿼리 결과물이 보이는데요. 자, 조인을 하는 방법 제가 문장을 만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합니다. select라는 구문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프람이라는 구문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where라는 구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테이블을 보시면 회원 테이블과 게시물 테이블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람절에 테이블 이름을 먼저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테이블과 두 테이블이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컬럼은 회원 쪽은 ID가 되고 게시물은 작성자가 됩니다. 즉 게시물의 작성자가 회원 테이블의 아이디하고 같은 의미의 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왼쪽 테이블의 아이디 컬럼과 오른쪽 테이블의 라이트 컬럼을 가운데 넌이라는 기호를 넣어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뭔지 확인하시고 그 요구사항을 셀렉트절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편의상 작성자의 이름과 작성된 글의 제목을 한번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작성자의 이름은 엠플로이즈 테이블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 글의 내용은 보드 테이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 테이블에 서브젝트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오라클 조인 방식입니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 안중근 3개, 조마리아 2개, 선덕여왕 2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지금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아래쪽에 있는 문장이니까 똑같은 문장이죠. 자, 똑같은 문장이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식이 죄송합니다. 오라클 조인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조인이라는 키워드가 테이블에 들어갑니다. 양쪽 테이블에 가운데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너라는 키워드는 작성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기본값이 이너 조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절 대신에 on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똑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조인 구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테이블이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3개, 4개, 5개 여러 개를 조인할 수도 있고 테이블의 이름은 어떤 경우에는 매우 깁니다. 예를 들어서 홈 어플라이언스 또는 엠플로이즈 인벤토리 뭐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 이름이 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테이블 이름을 모두 타이핑한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듭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좀 힘듭니다. 그래서
테이블 이름을 별칭을 줘가지고 조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프람절 좀 보겠습니다. 프람절에 보시면 편의상 제가 employees를 E라고 불렀습니다. 보드 테이블을 B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별칭이 프람절에서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장에서는 별칭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e.id 여기서 물론 e는 employees가 되는 거죠. b.write 예, b는 보드가 됩니다. e.name b.subject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죠. 자, 그거는 안시 조인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별칭을 줄 수도 있더라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그 조건 중에서 자, 기본적으로 조건 중에서 안중건이라는 분, 이름이 안중건이라는 분, 그 다음에 조마리아라는 분이라고 해서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이거. 자, 조인 방식에서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추가적인 조건은 and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실행하기 전에 7개가 나왔습니다. 안중근 조마리아는 3개, 2개니까 5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자, 안시 조인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equi 조인, equal 조인을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작업을 해봤는데, 자, 이번에는 그 non equi 조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non equi 조인 살펴보기 전에 우선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grades라는 자, 등급이라는 테이블인데, 자, 등급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 모든 사원들의 급여를 이용하여 등급표를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499 미만이면 499 이하이면 A 등급, 1999 이하이면 D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자, 제가 회원 테이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테이블 보시면 자, 오른쪽에 이 모든 회원들의 급여가 보입니다. 예, 물론 늘 값도 있지만 자, 급여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 김좌진이라는 사람은 급여가 700원입니다. 700원은 여기에 속해 있죠. 따라서 이분은 어떻게? 자, 이분은 급여가 B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급여가 1,500원이신 조마리아. 자, 이분은 1,500원이니까 이쪽에 해당하겠죠. D등급에 해당합니다. 즉, 이쪽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과 등급 테이블이 있는데 똑같이 일치하는 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우연찮게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급여는 자, 이 급여는 여기에 특정 범위 내에 속해 있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양쪽 테이블을 가지고 그 조인을 하실 때는 equal 조인, 즉 equi 조인을 못합니다. non equi 조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테이블, 자, 이번에는 grades를 제가 G라고 불렀습니다. 자, where를 보시겠습니다. 자, where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D 배웠던 between 연산자 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면요. 자, 하시면 그 총 11명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5명이 느리죠. 예, 샐러리가 느립니다. 그래서 샐러리가 느리신 분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 E 등급 이렇게 하는 조인 방식을 non EQ 조인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우터 조인입니다. 자, 아우터 조인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양쪽 테이블에 작성자가 보드 테이블에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표시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20명이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16개인데 20개가 나왔네요. 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원 이름하고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줘야 하는데 게시물을 남기시지 않은 사원들, 즉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저희들이 확인할 때 이분 게시물 좀 있죠. 자, 이분도 게시물 좀 있죠. 이분도 게시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게시물이 없었는데 뭐 어떻게 조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남기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조회하고자 할 때는 아우트 조인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우트 조인을 쓰시는데 일단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보시다시피 이 왼쪽 테이블이 이 엠플로이즈고요. 오른쪽 테이블이 게시물입니다. 그래서 이 웨어절에 이 플러스 기호가 오른쪽에 있으면 레프트 조인이 됩니다. 레프트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플러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오라클 조인에서 이 넌 기호 넌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와 있으면 레프트 조인이 되고 왼쪽에 가 있으면 라이트 조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양쪽 공통적인 거 말고도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추가하실 때 쓰시는 조인 방식이 아우트 조인입니다. 자, 아우트 조인이고요. 자, 안시는 이렇게 쓰십니다. 명시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레프트 아우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우트 조인은 반드시 아우트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레프트, 라이트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까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결과물이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 조인을 보겠습니다. 사원의 이름과 제목과 내용을 조회하되 탈퇴한 이전 회원 목록. 자, 그러니까 자, 무슨 소리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게시물 테이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널 값이 지금 2명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분들은 지금 회원 탈퇴를 했기 때문에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까지도 플러스 해가지고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 쓰시는 게 바로 라이트 조인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시면 이 세 분은 당연히 나오는 게 맞고요. 나머지 이 2개의 데이터까지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라이트 아우트 조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왼쪽 테이블인 엠플로이즈, 오른쪽 테이블인 보드 양쪽 다 아우트 조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풀 아우트 조인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오라클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안시 방식으로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시면 네, 22개가 나오네요. 자, 22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안중건, 선덕여왕, 조머리아 이 세 분이 이너 조인에서 나온 결과치입니다. 그 7가지 이너 조인에서 나온 결과 외에 총 15개가 더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양쪽 다 조인하는 방식, 풀 아우트 조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셀프 조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만 셀프 조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 요건 사원들의 아이디가 됩니다. 네, 사원들의 아이디가 되고요. 자, 요건 이제 뭐냐면 그 해당 사원들이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자, 해당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임당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임당. 자, 신사임당의 아이디는 신인데 이분의 관리자 아이디는 김구입니다. 자, 김구인데 결국은 이 테이블이 자, 요 테이블이 사원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이 테이블이 관리자 테이블이 될 수도 있는데 즉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사원 테이블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사원 테이블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요건 뭐가 되는 거죠? 관리자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을 관리자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그 관리자의 테이블의 아이디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네,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즉 사원 테이블의 관리자 아이디는 관리자 테이블의 일반 아이디하고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윤봉길의 관리자는 김유신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조인해 보고 싶은데 자, 조인하실 때 보시면요. 왼쪽 테이블이 employees인데 EMP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즉 사원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사원. 네. 사원이라고 가정을 한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은 사원 입장이 아니고 관리자 입장입니다. 관리자 입장. 자, 그래서 사원 테이블의 매니저와 사원 테이블의 매니저와 관리자 테이블의 아이디가 똑같은 것을 조회해서 사원 테이블의 이름과 관리자 테이블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예시로 한 건만 나왔지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13개가 나옵니다. 자, 왜 13개가 나올까요? 네, 관리자는 관리자용 그 매니저 아이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결과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좀 봐주세요. 자, employees 테이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 관리자 느리죠. 자, 이분 다 관리자입니다. 유관순, 김구 세 명이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조인 해보면 어차피 느리기 때문에 조인이 안 됩니다. 자,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시죠? 자, 13명이 나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는 제가 요구사항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동일한데 단 관리자는 관리자 본인이라고 출력하도록 합니다.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인즉슨 내부에 관리자인 경우에는 널 값을 처리해주는 함수 mvl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자, 본인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인합니다. 자, 조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인하실 때 일단은 기준이 되는 컬럼을 하나 만드시고 아우터 조인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본인 보이시죠? 본인 보이시죠? 자, 이 세 사람은 아까 안 보였던 항목입니다. 조금 전에 안 보였던 항목인데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세 명이 같이 보입니다. 자, 이게 셀프 조인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조인과 그룹 바이의 혼용입니다. 자, 우리 그룹 바이 함수는
다뤄보셨는데, 자, 조인 구문과 역시 같이 다뤄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사원들은 몇 건의 게시물을 남겼는지 작성자의 이름과 게시물 작성 건수를 구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그 문제가 몇 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카운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자, 작성자의 이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디에 들어있죠? 엠플로이즈 테이블에 들어있습니다. 게시물의 작성 건수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보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작성자의 이름은 엠플로이즈 테이블, 게시물 작성 건수는 보드 테이블이니까 이 문제 속에 조인해라 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이 필요하고요. 몇 건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조인 플러스 그룹 바이까지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프람절에 조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절이 들어갔고요. 자, 그룹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카운트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이 정렬하는 옵션은 뭐 부가적인 옵션이고,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 속에, 자, 이 문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미 한번 보신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신 그림인데 이렇게 해서 그 조인과 그룹 바이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문제는요. 자, 똑같은데 이번에는 게시물을 남기시지 않은 사원들은 숫자 0으로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이런 조인하지 마시고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레프트 조인을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반드시 분석을 하시고 의미 파악을 하시고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측 한번 해볼게요. 조마리아, 안중근, 그 다음에 선덕여왕이잖아요. 자, 이 세 분이 출력이 될 건데 가장 많이 남기신 분이 먼저 나오게끔 하라고 하니까 제가 예측하건데 안, 선, 조 세 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분들이 쫙 나올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안, 선, 조 세 분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싹 다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2개 이상의 테이블을 가지고 조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인은 크게 연산 방식과 내부 처리 방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퀄 연산자로 하는 방식을 이퀴 조인, 그렇지 않은 것을 넌 이퀴 조인이라고 합니다. 자, 내부 처리 방식에 따라서 같은 것만 찾아내는 게 이너이고요. 같은 것 플러스 거기다가 추가적인 옵션들이 들어가면 아우트가 됩니다. 그리고 보셨지만 회원과 관리자가 동일한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데 이 테이블을 자기 자신의 테이블과 조인할 때는 셀프 조인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인 연산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